지금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드시고 있는 그 과일 하나 정말 괜찮을까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그 과일이 여러분의 혈관을 서서히 막고 있다면 그래도 계속 드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의 그 습관이 몇 년 뒤 당뇨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오늘도 그대로 드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60을 넘기셨거나 부모님 식습관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 가지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 자연에서 온 음식이니까 괜찮다. 달콤해도 설탕이 아니니까 괜찮다. 그런데 이 믿음, 어느 순간부터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이것이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신 분들, 담배도 안 하고 술도 거의 안 하며 운동도 꾸준히 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병원을 찾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고 신장 수치가 나빠지고 심지어는 심장이나 뇌혈관 문제까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활 습관만 보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을 위해 매일 먹던 과일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단 음식 안 먹어요. 과일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과일이 문제였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핵심은 나이입니다. 60을 넘기면서 우리 몸은 겉으로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내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신진대사는 눈에 띄게 느려지고 간은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속도가 점점 감소합니다. 이 변화는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음식도 이제는 부담이 됩니다. 특히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당은 간에서만 처리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지방으로 바뀌어 몸에 쌓이게 됩니다. 이 지방은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닙니다. 간에 쌓이면 지방간, 혈관에 쌓이면 동맥경화, 결국 심장과 뇌를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반드시 줄이거나 조심해야 할 과일, 그리고 또 하나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드시면 좋은 과일입니다. 먼저 조심해야 할 과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과일, 바나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바나나요? 그게 왜요? 소화도 잘 되고 아침에 먹기 좋고 변비에도 좋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젊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60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분의 대부분이 과당입니다. 이 과당은 간에서만 처리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바뀝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간에는 지방이 쌓이고 혈관에도 영향을 주며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매우 풍부한 과일입니다. 원래는 좋은 성분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몸에 쌓이기 시작하면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이제 건강식이 아니라 조건부 식품입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먹는 습관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포도입니다. 포도는 달콤하고 먹기 편해서 손이 계속 가는 과일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TV 보시면서 조금씩 계속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포도는 과일 중에서도 당분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한번 먹기 시작하면 양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건포도는 더 위험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이 농축되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한 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양의 당을 한 번에 먹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포도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은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혈액 관련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연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의심 없이 먹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대체 뭘 먹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바나나와 포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지셨을 겁니다.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먹던 과일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과일들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망고입니다. 망고는 예전에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건강하고 특별한 음식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요즘은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그 달콤한 맛에 익숙해져서 자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달콤함입니다. 망고는 단순히 달콤한 정도가 아니라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혈당이 올라가도 몸이 빠르게 조절해 줍니다. 하지만 60 이후에는 그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높게 그리고 오래 유지됩니다. 망고를 자주 드시는 분들 중에는 나는 단 걸 따로 먹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망고 한 개만으로도 상당한 양의 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망고는 몸에서 당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당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망고는 일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먹던 음식도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 주변이 따갑거나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호흡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망고는 가끔 소량이라는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대로 습관적으로 드시는 과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실 수 있습니다. 감입니다. 감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과일입니다. 가을이면 자연스럽게 먹게 되고 집에 감나무가 있는 경우에는 더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옛날부터 먹던 건데 뭐가 문제겠어? 바로 이 생각이 위험합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떫은 맛의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문제는 이 탄닌이 위 속에서 단단하게 뭉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현상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음식물이 위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덩어리 형태로 남게 되면 심한 경우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생각하고 넘기지만 실제로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감은 장 운동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게 되면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면 감은 단순히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몸에 부담이 되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 감. 이 네 가지는 모두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과일입니다. 이쯤에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이제 과일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방식이 문제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어떤 것은 몸을 보호하고 어떤 것은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드셔도 좋은 과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건 먹지 마세요로 끝나면 실생활에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걸로 바꾸세요라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크기는 작지만 영양적으로는 매우 강력한 과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특징은 당분이 비교적 낮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의 가장 큰 장점은 항산화 성분입니다. 특히 눈과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뇌와 심장이 모두 안전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일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부터는 방향을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실제로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선택을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좋은 과일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까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과는 굉장히 전략적인 과일이 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분의 양보다 흡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당을 먹더라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췌장이 급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반대로 천천히 오르면 몸이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장 건강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변비나 소화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과는 부담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택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과는 반드시 껍질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성분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껍질을 제거하면 중요한 영양소의 상당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물론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과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채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과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과일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당분입니다. 아보카도는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좋은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지방은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나쁜 지방이 아니라 몸에 도움이 되는 불포화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그 결과 심장과 뇌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 관리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아보카도는 매우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만감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식사 후 허기가 빨리 느껴지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식을 줄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양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적당량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비교적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당분이 낮고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기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익혀 먹으면 더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일은 생으로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토마토는 예외입니다. 열을 가하면 유익한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단순히 생으로 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수프나 소스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중요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단순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달콤함이 강한 과일은 조심하고 당분이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일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과일은 양을 제한하셔야 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섭취는 부담이 됩니다.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복에 과일을 드시는 습관은 피하셔야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당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하게 섭취하게 됩니다. 천천히 씹어 드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섭취량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과일과 약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중요하지만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나에게 맞는지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성분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이 기본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해온 선택들, 정말 내 몸에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건강은 특별한 비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냉장고에 어떤 음식을 채워놓을지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타이밍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집어들던 과일 대신 조금 더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시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과일은 무조건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나에게 맞게 선택했을 때, 그때 비로소 약이 됩니다.